안녕하세요. 알칼리의 문화탐구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이자 스포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2세대 벨로스터 1.4 터보 모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시승한 모델은 2020년도에 제작된 차량으로 현재 총 운행거리는 약 10만 7천 km인 차량인데요. 연식과 옵션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엔카 기준으로 해당 차량과 같은 1.4 터보 모델의 10만 km 이하의 운행거리를 달린 차량은 최저 1100만원대 초반에서 1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봅니다.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모델이지만 일단 앞모습에서 보이는 첫 인상은 단정한 준중형 세단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무던한 인상입니다. 특히 전면부 디자인만 본다면 현대차의 동시대 만들어진 동급 차량인 i30나 아반떼와 큰 차별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차분한데요. 이 점은 전 세대인 벨로스터 FS 모델이 조금 더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포티 모델이지만 너무 과격하거나 독특하게 디자인하지 않은 것은 얼핏 단점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주행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스포티한 외관을 원한다면 1.6 터보 모델이 전면 그릴과 휠 디자인이 더욱 스포티하고 아니면 좀 더 스포티함을 강조한 N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중에서도 프론트 램프도 그리 과격하지 않은데요. 조금 더 극단적인 직선과 곡선을 이용해 디자인한 1세대 벨로스터보다 확실히 절제된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래쪽의 그릴 모양과 세부적인 형상은 이 부분만 봤을 때 전형적인 세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라 독창성이 다소 떨어진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2세대 벨로스터의 측면부 디자인은 비슷한 시기 출시된 준중형 해치백인 i30와 확실히 차별점이 느껴지는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엔진룸에서 스티어링 휠 정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던 라인이 그 후 완만하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아웃라인을 잘 살려냈습니다. 이런 라인이 얼핏 보면 장난감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스포티 모델의 특징을 잘 살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거의 같은 크기의 형제 모델이자 해치백 스타일인 i30와는 확연한 차별점이 느껴지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2세대 벨로스터는 1세대 벨로스터와 마찬가지로 운전석 방향으로는 한 개의 도어가 있고 조수석 방향으로 두 개의 도어를 적용했는데요. 스포티함과 실용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잘 믹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어정쩡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열에 출입문 하나가 더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휠은 18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준중형이라는 차 크기에 비해 한두 인치 큰 사이즈지만 차의 스포티한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휠 디자인은 평범한데요. 앞서 말한 대로 좀 더 스포티한 휠 스타일을 원한다면 1.6 터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2세대의 외관에서 가장 멋을낸 부분은 역시 후면부인데요. 좀 더 어그레시브했던 1세대에 비하면 단정하게 다듬어진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후면 도어 글래스를 얇게 사용하고 차량 크기 대비 큼지막하게 만든 리어램프가 확실히 전작에 비해 한층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리어램프 디테일을 보면 옆으로 누워있는 T자 형상 3개가 이어지는 디자인이 좀 더 강인한 인상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리어램프의 옆면이 차체의 옆인면까지 이어지는 벨로스터만의 디테일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후면부를 본 김에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동으로 된 트렁크를 열어보니 가로 세로 넓이는 준중형 해치백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깊이가 깊어 실용적으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열 시트는 다크 브라운과 블랙이 조합된 버킷 시트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시트는 앞뒤 조절과 위아래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럼버 서포트가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트 각도 조절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에 적용된 안전벨트에는 연장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어 운전자가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재원상 전고가 1400mm로 현대차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기에 혹시나 시야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차량 내부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보니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운전 시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괜찮은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키 180cm인 제가 운전석 시트 높이를 가장 낮게 하고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주먹 2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넉넉했는데요. 조금 낮은 시트 포지션을 원하는 유저라면 이 상태로 운전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트 높이를 가장 높게 했을 때도 머리가 닿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낮은 시트 포지션과 가장 높은 시트 포지션의 갭이 무척이나 큰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으로 담은 운전석 시트 높낮이 차이를 보면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 격차가 큰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보다 자세한 내부를 살펴봅니다. 스티어링 휠의 형상은 일반적인 현대차 모델들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다만 핸드 아래쪽에 레드 포인트를 넣어 레이싱카 감성을 더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할 수 있게 기커 스타일 핸들이 적용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한 감성과 주행이 가능한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차들과 동일하게 스티어링 휠 왼쪽엔 멀티미디어 관련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율주행 관련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풀 디지털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카 감성이 느껴지는 체크무늬 패턴 디자인이 포인트가 되어주네요. 1열 천정에는 조명부가 있고 안경 또는 선글라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적용된 룸미러는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데요. 모델 디자인 특성상 후방 유리 또한 그리 큰 편이 아니라 실제 주행 중 룸미러로 얻을 수 있는 교통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에는 3개의 윈도우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 2열에는 개폐식의 유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에 벨로스터만의 독특한 구조라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의 돌출형으로 적용된 내비게이션은 10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2020년에 만들어진 모델치고는 조금 올드해 보이지만 준중형 해치백이라는 공간의 제약과 벨로스터라는 모델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공조토 출구 쪽에는 앞서 계기판에 적용되던 체크무늬 패턴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아래로는 멀티미디어 조절 버튼들과 공조기 조절 버튼이 위치해 있고 그 아래로 12V 시거잭과 2개의 USB 포트, 옥스 단자 그리고 핸드폰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버튼, 시트 열선 및 통풍 조절 버튼, 핸들 열선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평범한 모습인데요. 그나마 앞서 스티어링 휠에서 보았던 레드 포인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기어 노브 아래로는 2개의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 수동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 생산된 모델들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벨로스터라는 모델의 특성상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전륜구동인 모델이라 드리프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암레스트는 평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조수석 글로브 박스도 준중형급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 봅니다. 먼저 2열 왼쪽 도어가 없다는 점과 유리창이 좁다는 점은 답답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열 좌석 중간 시트 부분은 2개의 컵홀더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어차피 4인승으로 제작된 모델이라 과감하게 2열 중간 시트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키 180cm 성인이 넉넉히 앉은 그대로 2열 좌석에 앉아보니 무릎이 1열 시트에 닿을 정도로 타이트한 공간이 나옵니다. 무릎 공간은 그렇다 치고 2열의 헤드룸은 머리가 닿을 정도로 넉넉지 않아 이 부분이 2열 공간에선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2열 무릎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시트를 조절해 무릎이 글로브 박스에 닿을 정도로 좁혀 앉아봅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2열로 옮겨 앉아보니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왔습니다. 2열 오른쪽 도어 유리창은 디자인 특성상 그리 넓지는 않지만 실제로 앉아서 보니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참고로 벨로스터를 주행했던 날은 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 오후였는데요. 때문에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해 풀로 틀어 운행했기에 차량의 우호적인 시승 컨디션이 아니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먼저 벨로스터를 시승해보며 느낀 점은 이 모델은 주행 모드에 따라 차의 성격이 180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차량에서 제공되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에코, 스마트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중 노멀로 주행 모드를 설정하면 일반적인 준중형 해치백 또는 세단의 주행 질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노멀 모드로 주행해보면 이 차가 정말 벨로스터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평범한 주행 질감과 일반적인 성능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는 순간 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전환하는 순간 차량은 마치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거칠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과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감각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가상 엔진 사운드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스포츠 모드가 적용되면 거친 엔진과 배기음이 들리며 실제 스포츠카 같은 감성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는 실제가 아니고 디자인된 액티브 사운드에서 나오는 소리로 외부에선 들리지 않고 내부 스피커를 통해 운전자만 들을 수 있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실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가상 사운드는 내비 안에 있는 메뉴를 통해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정도의 크기와 스타일로 조절하는 것도 운전의 재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의 차이가 극명한 것이 벨로스터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승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청각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만 온전히 스포티한 주행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펑카로서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스포티한 주행이 필요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을 때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 외의 모드로 전환해 좀 더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가 적용되었을 때 운전의 재미는 있지만 정차 중에도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기에 정숙하지 않고 승차감이 편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과 고속으로 속도를 올리면 가상 사운드가 커지는 것과 더불어 귀를 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벨로스터의 하체는 탄탄한 느낌이었는데요. 모델의 특성상 속도를 높여 달리는 성향이 많은 유저들에게는 이렇게 탄탄한 하체가 잘 어울리고 또 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에는 7단 DCT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적용해 일상 시내 도로를 주행하면 주로 저단에 머물며 차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고속이 아니라면 시내 위주의 일상 영역에서는 5단 이상으로는 단수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좀 더 재미있는 주행을 느낄 수 있도록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벨로스터를 실제 몰아보니 펑카를 몰고 있는 느낌이 물씬 들며 주행감도 경쾌하고 가속도 빨랐는데요. 실제로 동급의 해치백인 i30 3세대와 같은 엔진, 같은 마력, 같은 토크인 것에 비해 공차 중량은 40kg 정도 가볍고 세팅을 달리해서인지 스포티한 감각은 더욱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 35도를 넘는 환경하에서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고 스포츠 모드로 시승한 벨로스터 1.4터보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9.3km를 기록했는데요. 이 모델의 공인 도심 연비가 리터당 11.9km이고 고속 연비가 14.8km, 복합 연비가 13.1km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가혹한 환경하에서 냉방장치가 계속 가동되었기에 연비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도 있겠지만 다소 아쉬운 실연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2세대 모델에 대한 총평. 벨로스터는 현대차의 준중형 스포티 해치백 모델로 남들과는 다른 감각과 스타일, 젊은 감각을 원하는 유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내외관 디자인에서 벨로스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느끼기엔 다소 밋밋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외관에서 1세대 모델에 비해 더욱 정제된 것은 맞지만 후면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독특함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다른 준중형 모델들과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쩌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1세대에 비해 2세대를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정돈하며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모델을 선택하는 유저들은 좀 더 독특하고 유니크함을 강조하는 취향이 있기에 타겟팅이 조금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현대차에서 유저들에게 애프터마켓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요. 다소 아쉬운 내외관에 비해 스포츠 모드를 적용해 달려본 2세대 벨로스터의 주행 감각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평소 개인적으로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 감각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지만 가끔 거칠게 달려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도 있기 마련인데 2세대 벨로스터 스포츠 모드는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앞서도 비유한 것처럼 마치 단단한 근육질을 가졌지만 다소 작은 체구의 맹수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자연스러운 가상대기 사운드와 힘있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비교적 저렴한 모델 가격임에도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리는 느낌을 즐기기 위해 만든 모델이기에 2열 탑승객을 위한 배려는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2열 앞뒤 공간이 좁은 것은 물론 머리 공간도 부족하고 답답하게 운전석과 보조석 외에 2인 이상이 탑승하기 위한 모델로는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비록 현재는 단종되었지만 중고로서 구매할 수 있는 모델로 벨로스터 2세대 모델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이 영상이 참고가 된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알칼리의 문화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